자,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여름이니까 피부 얘기 먼저 좀 하고. 얘기해야죠. 아,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하면 망가진다는 걸 지금 팔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로 선크림 안 바르니까. 원래는 예전엔 다 발랐어요. 근데 팔이 이렇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저도 산에 다니니까 여기가 이렇게 시꺼매요. 근데 여름에는 선크림 꼭 발라야 되죠. 이제 기준이 다르죠. 이게 미용적인 거거든요. 좀 이렇게 너무 시커면 보기 안 좋잖아요. 이게 좀 보기에 낫지 않아요? 하얀 게? 너무 하얗면 또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인데, 이거 사실 동양인들, 저같이 표준적인 동양인들은요, 하루만 밖에 나면 이렇게 돼요. 금방 타죠. 금방 타죠.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맞아요. 화상이 빨개져요. 빨개져요. 이제 그런 분들은 꼭 발라야 돼요. 이렇게 적당히 검어지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햇빛 많이 보고 이러면 기미 주근깨 같은 거 나오잖아요. 기미 주근깨는 햇빛을 많이 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기미가 생길 사람, 주근깨 생길 사람이 정해져 그런 있어요. 거예요. 그 사람이 햇볕을 보면 진해지죠. 그럼 기미, 잡티, 주근깨는 좀 다른 거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미는 일단 여자들한테 잘 생겨요. 왜냐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있는 사람만 기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도 안 생겨요. 그다음에 할머니가 되셔도 안 생깁니다. 남자도 잘 안 생기고 가임기 여성만 생기죠. 왜냐면 그때 여성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엄마 쪽이든지 고모든지 뭐 이런 쪽에 기미가 있던 사람이면 햇볕 쫙 보면 쫙 올라오죠. 이렇게. 주근깨 같은 것도 그러면? 주근깨는 이렇게 점으로 툭툭 찍혀서 나와요. 그럼 호르몬하고 영향이 없고요. 한 10대 후반, 중후반이 되면 원래 주근깨 있던 사람들이 주근깨가 나타나죠. 햇볕을 보면 진해지고 가을, 겨울 돼서 햇볕이 없어지면 좀 색깔이 줄어들고. 아니 저도 요즘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이런 데 점이 자꾸 생겨요. 그거는 검버섯이죠. 그런 거는 레이저로 많이 없애던데. 이제 그걸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기미나 주근깨는 유전적으로 생기는데 레이저로 없애면 그 유전자가 없어져요? 아니죠.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2달도 안 돼서 딱 올라와요. 주근깨가 있는 사람이나 기미 있는 사람이 레이저하면 좋아진다. 좋아하는 치죠. 당장은? 당장. 얼마나 갈 거냐고, 그 기간이. 한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럭키한 케이스예요. 한두 달 만에 재발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레이저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피부과적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나 아니면 의사들 중에서도 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이 레이저하면 기미 없어진대, 레이저하면 주근깨 좋아진대, 이런 식으로 기계를 사갖고 와서 그냥 의사는 할 수 있거든요. 마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돈 썼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신뢰만 무너지는 거예요.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늙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없애면 다시 늙어야 되잖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한참 깨끗하죠. 그러면 이 검버섯 생긴 거는 레이저로 그거는 레이저를 하면 좋아져요. 근데 그게 이제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한 30대쯤 됐는데 햇볕을 많이 본 사람이야. 여기 올라온 게 여기 주근깨인지 검버섯인지 애매모호하죠, 경계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아무리 뭐 돈이 흔한 세상이 됐지만 뭐 50만 원, 100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브레 왕창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해보고 재발 하나 안 하나 봐가면서 봐서 재발 안 하고 싹 없어지고 한 6개월 이상 잘 지속되고 병변이 깨끗하면 이거는 나이 들어 생긴 거구나. 그러고서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 환자들도 문제예요. 옆 사람이 좋아지면 나도. 그렇지. 다른 사람이거든요. 결국 깨끗해졌거든. 그 사람은 원래 검버섯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주근깨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기미 같은 경우에는 뭐 시술 이런 거보다도 크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르는 약 있죠. 멜라논 크림인가? 멜라논 크림이라고 우리 은사님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은사님인데 이성락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피부과에 많은 포뮬레이션 바르는 토피칼 제제에 많은 포뮬레이션을 갖고 왔어요. 그렇군요.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좋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레이저를 하면 확 좋아지고 바르는 약을 바르면 좀 좋아질래나?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은 그런 크림을 지속적으로 바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게 훨 낫죠. 코스트 베니핏 따져봐도 그게 이익이고 뭐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구나.
아주 잘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 발라요. 근데 물론 이제 멜라노 크림은 그게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6개월, 많이 바르면 8개월 정도 발라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오면 이제 봄 딱 되면 네. 햇살이 강해지잖아요. 네. 그때부터 바르라 그래. 여름 나고 가을 되고 늦가을 되면 거기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네. 겨울에는 햇살이 약해지거든요. 기미가 저절로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을 끊고 지내고. 이런 거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외선 차단제. 아, 그겁니까? 기미 잡티 다 예방하는 다 방법은? 그거 자외선이 전부 그걸 다 숨어 있던 거 끌어내고 있던 거 악화시키고 없던 거 만들고 하는 게 다 자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휴가철에 가서 햇빛 강한데 옷 벗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빨갛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이게 따가워요. 막 간지럽고 따갑고. 화상이에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상을 입지 말아야죠. 그 휴양지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뭘 발라야 돼요? 일단은 아스피린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스피린을 먹어요? 아스피린 먹으면 따가운 게 확 가셔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아스피린 정말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약국에서 동네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그 아스피린 드시면 그 확이라 그러잖아. 쿵쿵거리는 거. 쿵쿵거리는 거. 네, 그게 좀 가라앉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르는 거는 그 또 우리나라는 의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다음에 동해 바다 가면 그 다 구석구석 해수욕장 옆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건소가 다 있거든요. 가셔갖고 스테로이드 로션 같은 거 좀 바르시면 감자 으깨가지고 뭐 이렇게 바르라고.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빠요. 생감자는 먹으면 자 우리 고구마는 날로 먹죠 깎아서 네. 감자 날로 깎아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왜 못 맛없어요. 먹어요?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설사예요. 아, 그렇게 돼요? 장에 대한 점막의 자극이 엄청 심해요. 장점막의 자극이 심하면 피부는 자극이 없겠어요. 갖다 붙이면 자극이 심해져요. 오, 일단 그러면 감자는 아니네. 아니 이게 그것보다 아스피린 하나는 훨씬 싸요. 알로에는요? 네? 알로에 바르잖아. 글쎄 뭐 진정 효과 있다는데 그것보다는 스테로이드 그냥 하나 사서 바르는 게 훨씬 그래. 효과 좋아요. 또 궁금하니까 오이. 드세요 그냥 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갖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는데 옛날에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것저것 해볼 수가 있죠. 오이는 잘 갈아서 드세요. 그럼 수박 껍질. 수박 껍질도 그거 잘 깎아가지고 그 채쳐가지고 나물 만들어 먹으면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뭐 그러지 마라. 발라가지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다. 아, 일단 아스피린. 아스피린 그 500ml짜리 뭐 하루에 한 3개 드시면 이렇게 막 후덕거리고 잠은 따가워서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해결이 돼요. 아, 그건요. 찬물로 이렇게 해놓은. 아, 찬물찜질하면 근데 급한 거는 화상이니까 도움이 되죠. 찬물 샤워하는 거. 확실히. 네, 더 좋은 거는 약국 가면 명반액이 있어요. 명반이라고 왜 손톱에 그 봉숭아 물들이던 거 있죠. 그거를 한 티스푼 한 2-3개 넣어서 흔들어 갖고 냉장고에 차게 해가지고 이렇게 냉찜질 해주면 조금 더 진정되는 효과는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셀프 케어, 피부 셀프 케어 하는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대기업도 하던데요. 그런 건 어떻게 시장이 생각해요? 되게 크다 그러대요. 예. 집에서들 그렇게 뭐 이거 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띠리리 하는 거 이렇게 밀거든요. 자, 저기 조금 연배 차이가 나시죠? 그 성우님이요. 예. 저는 동갑이거든요. 예. 와이프가 그동안에 60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얼굴에 들인 돈하고 저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예. 둘이가 저 지나가면 그냥 동갑으로 보여요. 별 대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의존하지 마라. 그 셀프 시간이 케어에. 있으면, 그 시간이 있으면 그게 그냥 아무것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을 쓰는데 그거 한 30분 하면 30분 4시간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돈이 뭐 그렇게 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뭐 또 장비는 비싼 장비도 있긴 하던데 어찌됐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저 시간이면 책이라도 한 잔 더 읽지. 아, 저 시간이면 운동이라도 좀 더 하지. 아니 이거 하면서 책 읽으면 되죠. 그 책이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광고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를 하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그거 한다고 해서 내 배가 더 뭐 이렇게 피부 확 젊어지고 그런 거 별로 없죠. 심리적인 효과다. 제가 60 지나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저 피부에 좋다는 영양제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먹는 약. 식사 잘하면 되죠. 워낙에 또 이렇게 따로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만일에 그 우리가 많이 이제 광고도 많잖아요. 예, 그런 걸 다 먹어서 건강해진다. 그럼 그거 못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이 나빠야 되잖아요.
안 먹는 차이가 사람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내가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예. 밥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챙겨 먹어야 되겠지.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저 피부과 전문의로서 네. 이런 거는 피부에 괜찮더란 뭐 이를테면 비타민 C라든지 밥 먹잖아요. 과일 먹잖아요. 다 있는데 뭘 또 먹어요. 아니 그래도 비타민 더 먹는다고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죠. 네.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또 너무 배불러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당뇨 생기고 비만 네. 생기고 다 병이 생기잖아요. 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딱 적당하게. 중용. 네. 네. 그 중용이라는 게 책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페이지밖에 안 돼요. 간단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좋으냐? 적당히 드세요. 네. 어디에 있냐? 우리 먹는 야채나 김치나 네. 뭐 과일이나 다 들어있잖아요. 더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잉되지 않게 해라. 네, 적당히. 네. 그 적당이라는 게 인류가 몇천 년 역사, 우리가 문화가 남아있는, 기록이 남아있는 네. 몇천 년 역사 동안에 어느 정도냐? 세끼 식사하고 골고루 먹어라. 네. 반찬은 육회국물 다 먹으면 되죠.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여자 연예인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뭐 1일 1팩 케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1일 1인 1팩 이런 거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별 대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뭐 해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네. 예. 다 시간 들고 돈 드는 일이잖아요. 네. 그걸 시간과 돈을 그보다 훨씬 더 좋은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난 1일 1팩하고 30분 들어놓는 시간에 30분 운동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침에 세수한 다음에 뭐 바르세요? 저요? 네. 요즘에 스킨 정도 바르고 그것도 안 바를 때도 많아요. 면도 한번 좀 바르고 안 발라요. 로션 같은 거 안 바르세요? 여름엔 칙칙해서 안 발라요. 겨울에는 좀 발라줘. 제가 얼굴에 세수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타고난 거 아니세요? 그래서 원래 피부 타고나요. 원래 피부 타고나는 네. 거예요. 백인하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뭐가 달라요? 네. 타고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피부를 보면 내 피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양쪽을 다 봐야죠. 양쪽 다. 근데 엄마 피부는 백옥인데 아빠 피부가 완전히 그냥 그 멍게예요. 네. 운 나쁜 친구는 멍게가 되는 거예요. 누굴 닮는지는 그런 확률이니까. 그러면 저 스킨케어 제품이나 네. 아니면 그 여성분들 보면 뭐 기초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뭐 디테일한 화장품까지 다 바르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만족스러워 하셔도 만족스러워.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은 사람에서 내가 월등히 좋을 거다. 네. 별로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중요한 영양분은 전부 공급을 뭘로 해요? 먹는 거? 네, 영양분. 내가 들어가서 밑에서 올라와요. 네. 네. 여기 바르면 안 들어가요. 그냥 발라져 있어요. 피부와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운동은 모든 건강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엑서사이즈 앤 메디 그 헬스 앤 엑서사이즈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네. 보면 우리가 배운 전과는 다 그게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삶이라는 게 결국 균형인데 네. 그 균형을 맞추지를 않고 뭐 하면 좋대더라. 우리는 자꾸 비방 한 가지를 찾아요. 네. 세상에 비방 한 가지 찾아갖고 그걸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하겠어요. 안 돼요. 균형 잡힌 생활이에요. 결국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10대 재벌 평균 회장들 기준으로 네. 10대 재벌 오너의 평균 수명보다는 30대 재벌의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피부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100% 타고나죠. 이게 진실이에요. 이거 심하게 표현을 하면 네. 화장품 모델을 하는 그 유명한 여성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 화장품 발라서 피부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네. 부모님한테 좋은 하얀 피부에 여드름 만나는 깨끗한 피부를 물려받아서 화장품 모델로 발탁된 거예요. 저도 저희 엄마한테 맨날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트러블이 안 나는 피부를 네. 아유, 얼마나 가지고 좋으세요. 타고난 거예요. 항상 남들은 물어보지 뭐 하냐고. 뭐 관리하냐고. 어렸을 때는 더 저도 이제 관리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 관리 안 한다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지. 운동 잘하는 사람 있죠. 네.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네. 있죠. 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있죠. 네, 그럼요. 게임 다- 잘하는 사람 예, 있죠. 예, 예. 몇 대 몇일 것 같아? 타고난 거하고 노력하고. 저 무슨
73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91이에요. 저도 9일. 그거 통계 낸 게 있어요. 아, 통계가 있어요? 그거 다 통계 있어요. 네. 75대 25 그 원절이에요. 아, 75대 25. 타고나는 게 75, 노력하는 게 25. 공부도 재주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일 것 같으냐고. 노력이 있고 타고난 게 있고 노력이 있어. 아, 저는 공부도 9대 1이라고 봐요. 9대 1. 난 재주 있는 애들이 9야. 7대 3? 이런 분이 이제 자녀를 키울 때 학원을 보내고 매진을 하죠. 왜냐면 30%를 올릴 수가 있잖아.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도 96대 4예요. 96대 4. 바로 포기시켜야 되겠다. 그 정도 돼요. 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데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부모 잘 만나서 잘한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가 저 피부가 타고나는 거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네. 한참 샜다. 이야기가 애기들까지 다시 이제 왔어요. 피부로 돌아가. 네. 피부로 돌아가서. 피부도 하나의 장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아요. 네. 근데 눈에 이렇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노화가 오면 이렇게 막 이것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막 이러는데 주름을 예방하는 게 쉬운 건지 아니면 없애는 게 쉬운 건지. 예방도 안 되고 없애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안 되는 거에다가 꿈을 갖다 놓고 왜 안 될까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피부과 가면 막 실수 같은 거 봤잖아요. 막 달라질 없애기 것 위해서. 같아요? 안 달라지나요? 그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리가 됐지, 이렇게? 제가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맞아. 편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예를 들면 저는 뭐 돈을 뭐 집사람을 좀 잃어버렸다. 끝난 거예요. 뛰었다. 뛴 걸로 끝난 거예요. 제때 못 받아 그거 소송에도 안 나와. 그치, 그건 그렇죠. 빨리 잊어버리면 되는데 마누라는 지금도 생각이 안 돼. 난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 멘탈 갑이시네요. 지운다고 생각하면 지우는 거예요. 빨리 지워야 돼 머릿속에서. 갖고 있어봐 내 마음만 상하는데. 맞아. 네.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져요. 맞아요. 주름살도 못 없앤다 뭐 이런 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상은 예방도 안 되고 늦게 생기게 할 수는 있어요. 그쵸. 네,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데 이 사람은 확 가는데 좀 천천히 가는 거지 그 길을. 그걸 노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안티 에이징은 거짓말이고 웰 에이징은 된다. 그럼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예방도 안 되고 늦게.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는 거지. 분명히 그 나쁜 쪽으로 가긴 가요. 20대 피부를 왜 40 먹은 사람이 꿈을 꿔? 근데 그걸 늦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의 조건, 건강 조건 똑같아요. 저는 미녀는 자꾸 잠꾸러기라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가? 뭐 아니요. 잠도 제때 자면 돼요. 많이 자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10시간, 1시간 자야 돼. 그쵸. 네. 어른들도요? 네. 난 아이들만 맨날 10시에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니까 1학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은 10시에 자라고 안 가르쳐도 10시에 자요. 또 이제 피부과적으로 해야 될 건 있어요. 네. 이제 요즘같이 이렇게 건조할 때는 보습제는 좀 좋은 거 써서. 왜냐면 피부 건조해지면요. 나무 그 껍질 갈라지면 쩍쩍 갈라져요. 그래서 각질을 잘 유지해 주시는 그런 각질 보호제, 그다음에 피부 보습제 이런 것들은 전신이죠? 이제 주로 얼굴이 많이 보이고요. 사실 이런 데는 옷을 입기 때문에. 예. 근데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그래, 자외선 차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무조건 그게 이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피부의 노화가 두 가지 과정이에요.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에이징, 그리고 크로놀로지컬 시간으로 생기는 에이징이라는 거 있고 하나는 포토 에이징, 햇볕 속에 있는 자외선. 그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굉장히 촉진시키죠. 각질 제거는 그러면 약간. 각질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각질은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여자들이 피부 망가지는데 제 1번이에요. 그럼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각질 제거제를 쓰는 게 아니라 각질 보호제, 보습제를 좋은 걸 쓰라 해서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각질은 벗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질은 물고기 비늘 혹은 기왓장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건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병이 생겨서 각질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벗기는 게 아니라 좋은 약이나 보습제를 발라서 잘 붙여놔야지. 거꾸로 해요. 그래서 얼굴에 각질을 뭐 필링제를 자주 쓴다. 이거 피부 망가뜨리는 그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보습 잘하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예, 그거는 뭐 필수로 해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 20, 30대부터 쭉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 10년 차이 나요. 나이 들면. 자외선 차단제는 해 많이 떴을 때, 눈 왔을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발라요? 실내 생활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굳이 막 열심히 안 발라도 되지만 적어도 하루에 너댓 시간 바깥에 나가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게 골프, 등산, 그럴 땐 꼭 여행할 때는 꼭 발라야 되고 되게 한
2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니까 골프장 가시면 나갈 때 바르고 그늘집에서 한번 바르고 들어오면 돼. 그리고 여자들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진짜 비싼 화장품이나 좋은 화장품 이렇게 바르면 손바닥만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여기가 여기다 발라서? 제일 접촉이 먼저 되고 뭐 이러니까. 아, 이게 여기 바른다고 해서 사실 화장품은 안으로 잘 안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피부가 이게 원래 방어막인데 이게 바른다고 쑥쑥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는 여기 피에만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주면 돼. 보습제 같은 거 발라주면 되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 그래서 뭐 미백된다 뭐 한전에 그만한 효과는 없다. 아니 그러면 그 얘기도 여쭤봐야지. 그 비싼 화장품이 종류별로 그렇게 많은데 꼭 그 저 서양 유럽 거 그렇게 비싼 거 그런 거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그게 좋아, 확실히 좋은 거예요. 성분이 훨씬 더 제가 좋아요. 지금 물건을 듣고 있는데 종이백에 넣어 갖고 왔어요. 네. 저기 뭐 옷까지 하고 몇 개 있는데 저기 넣으면 옷이 해지요. 아니, 아니죠. 샤넬백에 넣어 갖고 오면 옷이 그럼 뭐 아니 전혀 비싸- 아니죠. 똑같다고요 기능. 아 기능은 같은데 다르잖아요. 샤넬백 들고 다닐 때 하고 종이백 갖고 갈 때 하고 기분이 똑같으세요? 다르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기분이 다르다고요. 기분 기분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어쨌든 기분 좋게 하면 피부엔 좋은 건가? 별 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요만한 가치만 올려도 값은 이만큼 올라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스트레스 극복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좀 풀게도 하니까 뭐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그 돈이 나한테 부담되지 않은 돈이라서 쓰고 나면 그게 기쁨이 되는데 빚을 내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해봐. 그렇지. 사차 가면 요만큼 좋은데 하루 1년 내 빚 갚아야 돼. 그게 뭐가 그게 몸에 좋겠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는 아니겠다. 스트레스는 자기한테 스트레스는 아는 제일 거죠. 잘 알죠. 네. 사람은 누구나 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될 텐데 원장님처럼 누구나 멘탈이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포기가 빨라요. 예를 들어 제가 정치가 그렇게 꿈이었었으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으면 지금쯤은 인상이 구겨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포기를 빨리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게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위태롭게만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화났을 때 화를 내는 것과 네. 화를 좀 참는 것과 네. 어느 것에 비중을 두세요? 화를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아예 그래도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근데 있잖아요. 화를 내라고 그러더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속병 걸린다고. 화가 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돈을 지금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데 마누라가 큰 돈을 날렸어. 화가 나면 참아야 되잖아요. 그걸 그 마누라는 멱살을 잡기로 하겠어. 때리기로 하겠어요. 그런 경우 참아야죠. 뭐. 참아야 되잖아. 나는 화를 아예 지워서 안 만들어요. 별일 아니다. 내 돈 아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다. 애들이 큰 병 든 것도 아니다. 뭐 다들 지금 잘 살아있다. 근데 화가 나면 참아야 돼. 그거보다는 내는 게 나은 것 같아. 내는 오히려. 게 그죠? 일단 내가 화가 났으면 거기서 어쨌든 표현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이게 속병 걸리는.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야. 빨리. 또 피부과 요즘 시술 진짜 많거든요. 또 할인율도 많아졌고 뭐 땡땡 뭐 주 뭐란 뭐도 있는데 이렇게 젊어 보이는 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서 만족스러우면 뭐든지 하셔도 돼요. 지금 피부과에서 하는 모든 시술들이 엉터리다 효과 없다가 아니에요. 근데 비용 대비 그만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좋아져서 즐거워. 이만큼 좋아져도 이만큼 즐거운 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돈이 나한테 부담되는 액수면 그거는 이만큼 즐거운데 나중에 압박감이 이만큼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라는 거는 상대적이죠. 근데 이제 자꾸 요즘 프로포폴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거는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동료 의사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고 우리가 늘 배우는데 프로포폴은 좀 조심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프로포폴이 마약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은 데는 굉장히 마약 아니에요? 딴 데 마약 아니에요. 그냥 마취제예요. 마취제인데 좀 머리가 무겁고 좀 불편한 게 정상인데 그 기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상시 잠 잘 자고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수면이 좋고 늘 괜찮게 살았는데 괜히 나중에 주사 맞고 나니까 뭐 한 30분, 1시간 일어나니까 좀 찌부듯해. 그런 사람 중독이 안 되지. 근데 불면증 있는 사람,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내시경에서 뭐 몸에 이상이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깰 때 그 느낌이 푹 잔 느낌이에요. 잠 못 자던 사람이 푹 잤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운하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또 받고 싶겠네요, 진짜. 그게 중독의 시작이에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달라요. 그게 이제 브레인 케미칼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가 봐요. 체질이 아니고 브레인 케미칼. 안에서 달라서 그거를 보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연히 중독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그거 원한다고 자꾸 해주는 의사도 안 좋은 사람이죠. 네, 그런 아주 안 좋은 의사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대개는 환자가 요 병은 저 병은 저 병은 저 병인데 의사들이 그 기록을 다 몰라요. 개인적이니까. 안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려주게 다니면서 돼 있어요.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되게 이제 프로포폴 중독 이런 게 나오는 게 보면 그 중독된 사람들이 병원을 다녀요.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시경 하러 다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내시경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찍 간다고 얘기한 게 주로 맞는 사람들 보면 스타들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른 일반인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시내에 있는 홍길동이 그랬다 그러면 뉴스에 안 나오고 나오니까. 야 도대체 부족할 거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사람들만 뉴스에 나오고 그걸 우리가 구독을 하니까 네. 뉴스가 보여주는 편향된 시각의 확률은 똑같아요. 예. 재밌네. 근데 오늘 이런 얘기를 담은 책이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 얘기했죠. 왜냐면 뭐 별로 이렇게 큰 게 없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의사들 사는 몸이 삶의 굴곡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있죠. 자식들한테 보여주면 지금 10대 후반이나 책을 읽으신 나이의 친구들이 읽으면 저렇게 살면 인생 되게 재미없지만 큰 탈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익병 원장님께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네? 피부가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도자기 피부 같다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뭐 여성들의 전체적인 로망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한국 여자들 피부 좋다 소문 많이 나 있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또 더욱더 피부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 여러 가지 트러블 중에서 이제 좀 색소 침착 같은 거, 그렇죠. 잡티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고민인데 이 조선 백자에 이제 흠이 나기 시작해서 네. 얼룩이지기 시작하고. 저도 사실은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그렇지 잡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피부가 까무잡잡하니까 잡티가 없구나 이러고 평생을 살았는데 네. 이 어두운 까무잡잡한 피부에도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몇 살 때부터 생겼어요? 한 2, 3년 전? 그렇죠. 거의 딱 한 마흔부터?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깨끗한 우리 도자기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그냥 가만히 창가에 둬도 이게 낡아요. 그렇잖아요. 네. 탈색도 되고 그쵸. 낡고 그런다고요. 변색도 되고. 우리 피부는 늘 밖에 다 다니잖아요. 네. 온갖 거 다 바르잖아, 묻히잖아. 그 뭐 흠이 안 생기면 이상하죠. 흠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요 관련된 궁금증, 잡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잡티의 모든 것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기미입니다. 기미. 네. 1위가 여성들 피부 고민 1위가 기미래요. 기미죠. 저는 그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원장님이랑 처음 방송할 때 기미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네.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여쭤봤냐면은 저 코에 있는 거 이거 기미 아니에요? 이랬어요. 제가 잡티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생겼어요. 근데 지금 생긴 것도 기미는 아니에요. 아니 기미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잘 안 보이죠? 화장이 가려가지고. 여기 딱 여기 양쪽으로. 기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행이다. 네. 그럼 일단 기미가 뭔지 좀 자세히 그러니까 설명 좀. 이게 그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일단은 또 이거 저희 냉정한 팩트 폭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자들 남녀 구분할 거 없어요. 여자가 좀 더 많죠. 네. 얼굴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 딱 두 가지를 먼저 나눠야 돼. 네. 하나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생긴 유전성 질환인지 네. 아니면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만든 병인지.
뭐 햇빛 많이 보거나 이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일단 나눠야 돼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생기는 거는 정말 본인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내 팔자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팩트 폭격을 하는 건데 김이 죽은 깨는 유전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있는 자리에 나도 아니요. 생길 가능성? 아빠가 있든 엄마가 있든 고모가 있든 삼촌이 있든 이모가 있든 네. 그거는 상관없어. 내 윗대예요. 어쨌든 있으면. 있으면 그때부터 나온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기미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죠. 있죠. 아 진짜요? 네. 나이가 들었는데 기미가 아예 없는 사람도 아예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안 생긴 사람 안 생겨요. 생길 사람만 생겨요. 나 무조건 나이 들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잡티. 아. 잡티 금버섯은 늙으면 늙을수록 이제 개수가 늘어나죠. 네. 진해지고. 아. 그래서 잡티, 흑자, 금버섯 뭐 이런 건 전부 다 그건 후천적으로 생긴 거예요. 아. 이걸 딱 나눌 줄 알아야 네. 내가 대응하는 방식이 정해지죠. 자, 그럼 기민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없어요. 못 없애는 거예요. 흐리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흐리게 한다. 덜 생기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기미가 언제 처음 생기느냐? 네. 첫 번째 임신 때 나타나요. 기미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인데 네. 이거를 기미를 확 나쁘게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임신을 할 때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르몬 레벨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살면서 아기 놓고 난다. 옛날에 애기 또 둘 셋 낳았잖아. 이건 진짜 몰랐네. 네, 둘 셋 놓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기미가 누적적으로 진해지고 나이도 들어서 멜라닌 그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멜라닌이 더 늘어나. 그래서 나이 들면 더 진해지는 거야.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참 아. 인생의 훈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임신 안 하면 안 생겨요?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 여자분들이 출산이 적기 때문에 예, 기미가 덜 생기죠. 그런데 피임약을 많이 먹으면 기미가 생기죠. 피임약 여성으로 문제잖아.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피임약 먹는 걸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피임할 수 있는 방법이 세고 와 늘렸는데 이거는 모르고 먹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피임약 먹고 생긴 기미는 약도 없어요. 맙소사. 그 임신해서 생긴 기미는 임신하고 나면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약 쓰면 잘 들어요. 또 이상하게. 근데 인공적으로 피임약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생긴 진해진 기미 있잖아요. 네. 답이 없어요. 아. 약 써도 잘 안 들어. 이거 너무 중요한 정보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가진 여성이 첫 번째 임신할 때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기도 하고 피임약 먹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 호르몬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가 딱 합쳐진 기미가 쭉 생겨요. 그러면은 이 유전적인 거랑 호르몬 빼고 자외선만으로는 기미는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아하. 생기면 그건 전부 다 잡티예요. 근데 저는 왜 양쪽이 같이 생겼죠? 전 양- 그래서 기미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화장을 지우고 얼굴을 보는 민낯을 보는 사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미는 안 보여요. 이렇게 봐도 기미는 보면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럼 그냥 자외선 때문에 뭐 생긴. 예, 에이징 체인지로 잡티가 생긴 거예요. 아 근데 왜 대칭 기미가 꼭 대칭으로 생긴다면서요? 기미는 대칭으로 생기는데 네. 큰 붓으로 쭉 그는 모양이에요. 아. 요거 아니에요. 아 점점이 아니고. 점점이 아니에요. 아. 기미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는 붓으로 이렇게 착 그은 모양이에요. 띠처럼. 띠든 아니면 넓은 폭의 띠가 되든 아. 반드시 연속되어 있는 띠 모양으로 생기지 이렇게 생긴 기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할 때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던 게 이렇게 생겼다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점 약간 볼터치처럼. 네, 아니에요. 아하. 음. 그러면 기미는 어쨌든 한 번 생기면 완전 영구 제거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다음 치료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미 제거하는 레이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뿐이에요. 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아. 네. 자, 그래서 기미를 치료하는 기본 원칙은 1번 제전제가 뭐냐면 이게 체질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내가 햇볕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몸에 딱 배야 돼. 이런 사람이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강박적으로 발라야 돼. 네. 2시간마다 발라야 돼. 그래서 컴팩트에 보면 SPF 한 20, 30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계속. 햇빛 나가기 전에. 그쵸. 골프 칠 때도 난리 나거든요. 네. 한 골프 두 칠 홀 때 아예 정도 그냥 가고. 골프 칠 때는 아예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아. 붙이는 게 나아. 맞아. 네. 그거 하기 힘들어.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절대로 피임약 먹으면 안 된다. 아 피임약은 되게 진짜. 네,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생긴 기미 색깔, 갈색을 없애는 방법은 제일 손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멜라논 크림 바르면 돼. 우리 이승락 쌤이 만드신 거.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어요? 바르고 있는 동안에 색깔이 빠지죠.
근데 그게 또 올라오는 거구나. 근데 금방 또 올라오죠. 아, 또 올라오고. 네. 호르몬 때문에 또 올라오기도 또 하고. 올라오죠. 아,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 없어야 되고 약간 호르몬 수치 빵 올리는 게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임신과 피임약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언제 되면 또 이게 호르몬이 떨어질까요? 호르몬 떨어지는 거? 폐경되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나이 들면 이제 검버섯. 검버섯이 생기죠. 네. 뭐든 생겨. 그래서 기미가 생겼어. 딱 생겼으면 자외선 차단제, 그다음에 피임약 먹지 말기, 네. 그다음에 병원에 오면 멜라논 크림이라고 네, 한국인 여성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미백 연고가 있어요. 네. 그걸 바르시면 돼.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는데. 깔끔해요. 네, 네. 깔끔하게. 돈도 얼마 안 들어. 병원마다 어떤 분은 편평사막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검버섯이라고 하는데 네. 몸에 많이 납니다. 네. 얼굴이랑 목은 주기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아서 깨끗한데 몸에는 엄청 많고 크기도 커지고 색깔도 짙어져 있습니다. 계속 생기고요. 네. 이런 거 왜 생기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검버섯하고 편편사마귀는 감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딱 얼굴에만 요 병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만 한정적으로 다양한 사이즈이긴 하지만 쌀알 크기부터 콩알 크기 정도까지 갈색의 반점이 짝짝 맞는데 만져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나이가 30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별 못해요. 검버섯도 살짝 올라와요? 만지면 네. 편편한 검버섯은 잡티라 그래요. 아. 우리가 이게 갈색이 보이는데 눈 감고 손으로 싹 만졌을 때 이렇게 네. 이게 그냥 매끄러우면 흑자, 잡티라 그러고 만졌는데 약간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 검버섯 아니면 편편사막이에요. 아, 이거 잘 구분해야 되겠네요. 그게 완전히 구별이 해야 치료가 달라서 그래요. 아. 이게 맨들맨들한 이런 그 흑자라고 얘기하는 잡티, 네. 예, 뭐 노인성 흑자. 반점, 흑자, 잡티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이거는 약 바르면 다 없어져요. 바르는 약이 잘 들어. 네. 근데 만졌는데 이렇게 만졌는데 살짝 약간 올라왔다. 걸려. 네. 손에 걸리거든요. 네. 우리 손이 눈보다 훨씬 정확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매끄러우냐 튀어나왔냐는 눈으로는 몰라도 손으로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오면 화장 지우세요. 그러고 만지면 어떤 사람은 왜 꼭 만져야 돼? 보면 알지 이러는데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만져서 튀어나오면 레이저 해야 되고 만져서 매끄러우면 약 바르면 돼. 아, 이거를 눈으로보다는 손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근데 어쨌든 편평사막이랑 검버섯은 둘 다 튀어나와 있다. 둘 다 튀어나와 있어요. 네. 모양도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구별하는 건 오로지 나이예요. 아. 20살짜리가 생겼으면 아이고 편편사막이에요. 50이 그러면 아이 그건 검버섯이야. 이래도 거의 맞아. 왜냐면 나이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3, 40대 오면 네. 나이로도 구별 못해. 그거 어떻게 해요? 조직 검사 해봐야 돼요. 아, 근데 잠깐만. 조직 검사까지 해야 될 정도로 치료가 달라져요? 예후가 완전히 다르죠. 아. 검버섯은 늙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져줘. 갈색이 진해. 네. 그럼 레이저로 날려버리면 돼. 네. 그럼 글상 없어져요? 없어지면 끝나요. 혹시 그러면은 피부가 검은 사람, 흰 사람 이렇게 나눴을 때 그거에 따라서도 좀 시술 효과. 그게 제일 큰 효과예요. 아, 제일 커요? 아. 이러니 내가 같이 방송하는 걸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지. 너무나 정확한 질문을 한 거예요. 피부가 하얀 사람이 하면 결과가 좋아요. 그래도 피부 타입이 까마잡잡한 사람, 밖에 나갔을 때 햇볕 보면 새까매지는 사람 있죠. 네네네. 이 사람들이 PIH가 많이 남아요. 아하. 그래서 피부가 뽀얀 사람, 저 사람을 하면 결과가 좋겠구나. 이 사람을 하면 색소 침착이 좀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설명을 미리 하죠. 예. 그래서 환자분은 햇볕을 잘 피해야 되고 연고도 더 오래 발라야 되고 결과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하시려면 하세요. 고민이 되게 많으면 환자한테 그러죠. 한 개만 해보세요. 한 개만 해보고 한 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 맞춰서. 하시든지 그것도 마음대로 괜찮은 결정하세요. 방법이네요. 이게 이제 신중한 방법인데 네. 요즘에는 또 이제 이것도 경쟁이 붙어갖고 환자 한 명 오면 이제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하라고 하는 병원은 내가 환자분들한테 피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면 모른다니까요. 결과가 다 달라. 그러니까. 음. 자, 근데 어쨌든 검버섯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검버섯은 그래 노하니까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네. 편평사막이는 근데 다르다는 편평사막이는 얘기죠. 바이러스 감염증이야. 아.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레이저 해도 무조건 재발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면역 치료를 해야 돼. 치료 방법이 완전히 족보가 달라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해야 돼. 야, 그러면은 30, 40대 왔을 때 구분 안 갈 때 좀 어렵네요, 이거는. 그럴 때 이제 하나를 이제 그것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 그 진단 목적의 치료를 해보는 거예요. 네. 했는데 제거가 잘 되면 당신 검버섯이었어. 치료 끝. 근데 근데 했는데 고자에서 그대로 올라와. 그거는 편평사막이. 사망일 가능성이 많죠. 아, 그럼 이 구독자님도 이거를 그렇게 계속
같은 부위에서 재발됐다 네. 그러면 뭐 몇 번 했는데 재발됐다 그러면 거의 그는 편편사막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는 뭐 바이러스니까 자꾸 새끼치죠. 아하. 옆으로 이제 번지고 커지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면역 치료를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 치료. 지금까지 잡티에 대한 얘기 쭉 했습니다. 원장님이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면은 약간 요거는 꼭 없애는 게 좋다. 요거는 웬만하면은 좀 치료해가지고 뭐 요건 빼는 게 드라마틱하다. 뭐 추천하신다면. 기미나 주근깨가 있는 분들은 빨리 그거를 정확하게 피부과 전문의부터 진단을 받고 받아들이면서 미백 연고 잘 쓰는 게 베스트예요. 그런데 내가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사이를 보게 생겼어 지금. 그때까지 기미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레브라이트라는 레이저가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5번 내지 10번 쭉 연결해서 하면요. 네. 기미가 확 들어가. 아. 그렇게 하고 그냥 좋은 행사 치러. 네. 그리고 끝. 근데 떠올라올 그 거니까. 이후에 어차피 올라온다. 떠올라온다. 주근깨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 선을 봐야 된다. 근데 그러면 한 번은 꼭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한 몇 달은 가니까 그런 날 잡아서 한 번 할 수 있고 네. 검버섯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환갑 기념 선물이나 칠순 기념으로 자식이 해주면 제일 좋아요. 이게 아까 여기서 만져보면 뭐라 그랬죠? 튀어나온. 튀어나온 검버섯인데 이거 레이저 하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뭐 환갑이다. 요즘 환갑잔치나 칠순 이럴 때 한번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는 내내 좋아하세요. 한 90대 때까지. 10년 내지 15년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뭐 얼굴이 막 검버섯이 피어갖고 이렇게 두텁게 시커멓게 이렇게 막 있었어. 일주일 딱 고생하고 나면 또 새로운 삶을 또 이제 살아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위분들이 장인장모 칠순잔치 선물로 내가 권한다 그러면 튀어나온 검버섯, 진한 갈색에 튀어나온 검버섯이 있으면 해드려라. 아하. 뭐 좀 작으면 개수가 많지 않으면 100만 원, 아주 많으면 한 2, 300만 원까지 드는데 네. 외국 여행 보내주는 것보다 평생 좋은 소리 듣는다. 왜냐하면 튀어나온 검버섯이 레이저로 제거하면 결과가 제일 좋아요. 제일 딱 드라마틱하게. 제일 보기 흉한 검버섯이 제일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흐릿한 거 있잖아요. 그 레이저 잘못 건드리면 더 진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시커멓게 탁탁탁 있는 검버섯 있죠. 네. 그런 거 없애고 나면 뭐 남은 여생 내 우리 사이 최고야 고마워 볼 때마다 본인도 생생되는데 자기 너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요. 너무 좋죠 서로 서로. 그럴 그럼 수 굉장히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홀가분해지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나이 들어서 이제 검버섯 놀라고 시작하면 큰일 났네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보기 흉한 걸수록 네. 치료가 잘 돼요. 요거는 그냥 날려버리면 된다. 한 번에 그냥 쫙 날리면 10년 15년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해드린다 그러면 뭐 환갑이든 칠순이든 네. 어르신들 얼굴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한번 자녀분들이 특히 저는 권해드리는 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장인은 사위가 네. 데리고 오면 이제 효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답안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잡티 없는 도자기 피부가 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좀 실천하기 좋은 딱 한 가지를 추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네, 자외선 차단. 무조건. 예. 네.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초등학생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애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될까요? 무조건. 초등학생인데 좀 냅두면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건 제가 말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네. 꼭 바르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한 30대쯤 30대? 되면 신경 그래요? 써서 좀 챙겨라.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우리가 젊고 몸이 이제 계속해서 이게 재생이 잘 될 나이 때 성장을 20살까지는 성장이거든요. 네. 성장이니까 물론 자외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발라주는 건 좋지만 네. 애들 밖에 나가 막 뛰어노는데 너 일로 와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가놀아야지 이거는 좀 심하고 그냥 모자나 씌워서 내보내면 한 되고. 30부터. 한 30대부터는 내가 이제 생활에 여유도 좀 생기고 야외 활동할 때 신경 써서 바르고 다녀라. 그 정도만 해도 또래보다 10년 내지 20년은 이제 드디 갈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네. 잘 바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답변이 유익했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조태구알이라 그러죠? 네,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